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교재 449페이지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특별한 소멸사유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러한 효력, 그러한 그 효력에서 자,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 지난 강에. 자, 이제는 이제 계약의 특별한 소멸. 물론 이 해제하고 해지는, 해제는 일시적 계약 관계를 해제하여, 해제는 이제 그 계약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해제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급표. 그리고 원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원상 회복.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은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의 병존주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 세 가지가 해제권의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해지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 계약관계, 뭐 임대차, 고용 이런 계속적 계약관계를 지난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고 해지라는 의사표시로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청산하자라고 하는 청산관계로 들어서게 되고, 물론 해제도 해지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하게 됩니다. 병존하게 되고,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이제 소급표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들어가고, 해지는 뭐 간단하게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해제라고 했을 때, 자, 해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러한 합의 해제가 있고, 자, 법이 정한 법정 해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강의 해제의 개념을 얘기해 드리면서 법정 해제 또는 약정 해제 또는 합의 해제, 뭐 일단 그 합의에서 청약과 승낙해서 합의하여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약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합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합의하여. 자, 법정 해제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이제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입법하게 이행을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이행할 여지를 두는 거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자, 이 최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촉, 최고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면 드디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행지체는 최고하지 않고 이 해제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의는 가능하죠.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겠다는 합의는 가능하지만, 자, 이게 원칙인 거고요. 그러나 그 농장에 대해서 어떤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농장이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불이 나서 이행이 불능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행의 여지가 없으니까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의 차이죠. 불능은 해제의 어떤 권의 발생입니다. 이것도 발생. 최고 없이예요. 최고 없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소를 하나 팔았는데 소가 전염병이 걸린 소라 그 다른 그 매수인의 다른 농장의 소에 전염이 뭐 감염이 됐다든가, 불완전 이행, 뭐 이런 것들은 채무 불이행 그려놓고 법정 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정 해제 효과입니다. 합의 해제, 합의하 해제하게 되면 이것은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원상회복의 범위나 손해배상 청구에 합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러한 법정해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급표는 있겠죠. 소급표라고 하는 개념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449페이지에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적 측면에서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권의 발생은 오로지 법정으로만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는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것이지 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제 효과가 이거예요. 이거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이 해제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법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제가 있고 취소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 제한능력자나 사기강박처벌이라고 하는 오로지 법정밖에 없어요. 취소의 발생 사유는 오로지 법정인데 해제는 뭐 약정, 자, 법정, 그렇죠? 소급표가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이고요, 그죠? 근데 취소는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하자 해제는 원상회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물론 원상회복도 부당이득이 좀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면 뭐 차이는 좀 없는 겁니다만. 이런 어떤 좀 차이점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자, 해제는 계약만의 독특한 소멸사유고, 취소는 단독, 뭐,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 전반의 소멸사유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 해제와 해제의 비교는 이제 소급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50페이지로 넘어가서, 철회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 장래를 향하여 무효로 가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겁니다. 해제와 철회의 차이, 소급표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교재 450페이지에 해제와 해제 조건, 실권 약관이라는 요 용어 정리가 조금 까다로운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약정이나 법정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계약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효로 진행되고 있다가 왜 중도금 안 주는 거야? 왜 등기서류 안 주는 거야? 자, 미행 지체라면 상당 기간 최고하고 이행 불능이라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의 성취라는 거죠. 장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장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해제라는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이거는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뭐 그냥 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컨대, 냉장고를 사면서, 할부로 사면서, 단 1회라도 연체되면 뭐 해제된 거를 하겠다. 이렇게 특약 설정을 했다면 그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제 조건이 약관으로 냉장고, 에어컨을 사면서 자, 냉장고 파는 사람이 미리 워드로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걸 약관이라고 하죠. 약관에 해제 조건이 담겨져 있으면 이것을 실권약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실권약관 해제 조건이 약관에 담아있다.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제 조건과 실권약관은 해제라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사실의 성취로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점이고 자, 451페이지 해제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해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합의하여 해제하는 거죠. 합의하여 해제할 때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합의에 맡기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452페이지에 한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 약정해제권 발생,
자,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정해제권의 발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법정해제권의 발생이 주된 어떤 논거가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자, 그래서 이행지체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452페이지에 이러한 이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별개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고요.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건적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53페이지 효과적 측면에서 약정해제의 경우에 법정해제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특약으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합의할 수는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법정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44조의 법조문이 나오는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이에요. 다만 당사자 특약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특약 설정은 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유효입니다. 이건. 그런 원칙은 최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권 발생 요건의 강경 특약 쪽 그건 유효해요. 그러나 최고가 원칙적 측면이고요. 자,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라고 해도 자, 원칙 최고를 필요로 하지만 최고를 필요로 하고 최고 기간에 이행 안 하면 해제권이 발생하겠지만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가 명백하다는 거죠. 거절 의사가 명백하다. 이 경우에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명백하죠. 해제 그 거절 의사가. 그러면 최고하지 않아도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때는 최고 없이다. 그죠? 그리고 정기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예식장에서 그 신랑이 드레스 공급계약, 뭐 신부의 드레스 공급계약, 또는 예식장에서 하객들의 음식물 공급계약, 뭐 달력도 마찬가지죠. 달력도 매년 한 그러니까 1월 초, 아무리 늦어도 그때고 12월 한 중순 때는 달력을 공급해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달력을 이미 다른 데 다 받은 1월 중순에 달력 돌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정기행위도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죠. 자,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 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454페이지에 채무자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지읍번 나오고 있죠. 지번 해제권의 발생 요건 경감하는 특약.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겠다는 특약 조건은 유효하다. 그죠? 그런 표현법 기억하시고. 그러나 545조의 정기행위와 해제가 나오고 있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 성질적인 정기행위다 그러면 절대적 정기행위라고 표현하고 의사표시하에 정기행위로 했을 때는 상대적 정기행위다라고 하게 되지만 그러한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행 지체지만 이행 불능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그 법조문에서도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의 문헌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법조문의 취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454페이지 맨 밑에 A번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최고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해제권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지 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정기행위도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건 틀렸다는 거죠. 최고 절차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지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차이점을 뉘앙스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행 불능이 나오고 있죠. 자, 454페이지 맨 밑에 이행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장을 사고 파는 농장이 불타버린 거예요. 채무자가 이 경우에 난로를 엎질러 가지고 그러면 매도인이 지금 난로를 엎질러서 농장에 화재가 났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행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불나버렸는데 이행 불능인데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이행불능. 455페이지에 매매 목적물의 압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죠? 근데 이 목적물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제3자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 목적물에 압류를 해버렸어요.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처분금지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압류되거나 또는 지금 매도인의 제3자 그 채권자가 그 금전적인 채권으로 매도인의 소송 제기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금전적 채권으로 임시로 처분금지, 그걸 가압류라고 표현합니다. 가압류. 그렇게 된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이 농장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된 건가, 그걸 다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목적물이 압류나 가압류가 됐다라고 해서 이행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압류나 가압류로 매도인이 자 이제는 매수인에게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이 된다면요. 무자력이 요건이에요. 무자력. 무자력이 중요한 거예요. 무자력이.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이 되었을 때는 이건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이제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제권의 발생 시기.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되면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는 이건 이행불능이 아니다. 무자력이라는 요건이 더 필요하다. 자,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소 한 마리 샀더니 소가 병든 소에서 다른 소가 전이 됐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불완전 이행이니까 추후에 보완이 가능한지, 추환이 가능한지, 추후에 보완이 불가능한지, 이때는 상당 기간 채고하고 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 발생. 이거는 추환이 불가능하니까 채고 없이 해제권 발생. 그죠?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5페이지에 법정 사유에 의한 해제,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자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매도인이 소를 팔았는데, 자, 소를 매수인에게 건네주러, 채권자 주소에 갔더니만, 채권자가 여행을 떠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다라고 해서, 채권자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권자가 과연 지체 중인데, 요게 이제 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채권자 지체의 성격을 법이 정한 책임이다. 법이 정한 책임이다라고 해서 법정 책임설의 근거를 든다면 사실은 이 법이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해제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정 책임설로 파악하게 되면 해제권의 발생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 지체가 채무 불이행의 일종이다라고 파악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설이기 때문에 채권자 지체도 자 지체니까 최고하고 상당 기간 수령을 지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다수설이긴 합니다. 그럼 한 장 넘어가셔서 456페이지에 근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키, 그죠? 열쇠, 키를 안 줬다. 아니,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키를 안 줬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하기 때문에 해지하겠다. 이건 좀 곤란하죠. 따라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일 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자동차 팔았다고 그 자동차에 있어서 키 안 줬다고 해지하겠다라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57페이지에 해제권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고요. 해제권을 이제 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제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의사표시니까 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죠.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함부로 임의로 철회하지는 못할 거다. 철회가 금지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457페이지에 해제권의 행사가 나옵니다. 행사, 도달해야 효력이 나온다. 그러나 이 해제권의 행사의 방식에는 제한은 없는 겁니다. 제한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제한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권을 구두나 서면으로 해도 뭐 보통 이렇게 서면으로 한다는 건 내용 증명을 보내겠죠. 그러나 이제 전화 걸어서 구두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해제까지 하면서 뭔가 해제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뭐 소송의 거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럼 소송 가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해제 의사 표시를 어떻게 했냐라는 입증의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요. 그러면 구두로 해도 가능하지만 현실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일방적 의사 표시에 조건 기한은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적 측면이고요.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 굉장히 좀 해제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해제권에 있어서 불가분성. 자, 이것은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고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의 불가분성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소멸의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조문이 나옵니다. 자, 547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해지나 해제. 쌍방이 수인일 때 전원에게, 그죠? 전원에게. 자, 여기까지 맞지만, 전원에게 동시에 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이걸 행사의 불가분성이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2항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이 해제의 그 권리자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수인이다. 그 중에 1인에게 해제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해제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1인에게 소멸했다는 거예요. 1인에게 소멸하게 되면 전원에게 소멸합니다. 전원에게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지권의 소멸의 불가분성.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멸의 불가분성. 자, 이 내용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58쪽에 자, 위에 소멸상의 불가분성 나오고 수인의 당사자 가운데 1인의 해제권 소멸이나 포기, 수인 중에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전원에게 소멸한다는 거예요. 포기까지도.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소멸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이고요. 자, 해제의 효과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제의 효과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죠. 소구표. 자, 해제의 효과 5번으로 나오죠. 우리 교재 큰 5번 효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가 소급표, 두 번째가
원상 회복, 세 번째가 손해배상 병존. 그죠? 자, 그러면 해지의 수급표가 나옵니다. 계약이 지금 A하고 B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잘 체결되어 잘 진행되다가 왜 중도금을 안 주니? 자,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하게 되면 아니면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잔금을 안 준다라고 가정해도 됩니다. 해지하게 되면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등기도 넘어가고 잔금은 아직 안 넘어왔지만 중도금 받았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급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A가 있고요. A가 B한테 팔았죠. 그죠? B에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죠?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아직 B는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하게 되면 소급무효죠. 사실 이 소급무효다라고 했을 때 소급무효, 지금 B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지만 소급무효니까 그러면 소급무효지만 요 말소등기까지 해야만 A 거냐, 말소등기 안 해도 A 거냐. 판례는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해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 자, 법률의 규정, 법 규정이기 때문에 B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없이 소유권이 A에게 복귀되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심각하죠.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등기가 B 앞으로 남아있는 걸 기하로 소유권을 C에게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C를 보호할 거냐, A를 보호할 거냐. 원인무효인 B에게 샀으니까 C를 보호할 건지. 자, 여기에서 해지의 소급표하고 법 조문하고의 이제 그런 해석적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해제의 소급표가 나오고, 자, 밑줄 친 부분에 판례에 따르면 말소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고, 그런데 여기서 법조문은 해제의 소급표로 이제 소급 복귀됐잖아요. 그런데 해제의 소급무효가 됐죠. 소급무효가 소급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는 이제 B로부터 매입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제3자라고 하고, 소급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 해제의 의사표시로 뭔가 이렇게 좀 치명적인 어떤 손해를 입는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문에서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선악을 불문하고 요 해제의 의사표시 소급표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제3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자가 B에게 자, 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먼저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C에게 넘어가 버리면, B가 C에게 넘겨버리면 사실 A는 B에게 이미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넘겨버리면 이런 경우수라면 판례가 선의의 제3자의 하나여 자, 해제 소급표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 하기 전에 C에게 넘겼다면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이자가 해제 의사표시를 빼기 먼저 했다면 이자는 선의자에 한한다라는 판례의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458쪽에 밑에 그래서 그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렇게 해지하게 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손해보는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등기, 인도와 같은
완전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3자 범위 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관련 판례도 459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그죠? 자, 관련 판례 1, 2,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 460페이지에, 자, 조문이 나오고 있고, 계약이 조문 바로 밑에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책임을 진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좀 특수한 경우수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반환할 금전에 수령할 때로부터 수령 시부터 이자를 붙여라. 이렇게 평가하고, 또한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했으면 해제 전 상태로 복귀됐으면 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닌 거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지금 해서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시세 차익이 2천만 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 해제됐으니까 그 2천만 원은 날라간 거 아니냐?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것이고, 자, 원상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원상회복, 그리고 원상회복, 그죠? 원상회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한다라는 병존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요, 통상적 손해가 원칙이고요.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교과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460페이지에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에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 취지가 그런 거고요. 자, 461페이지에 동시행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이 해제권이 이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라는 거죠. 해제권의 소멸 사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 사유인데, 해제권이 형성권이고, 따라서 형성권은 언제나 항상 유통기간이죠.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라라고 하는 제척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제척기간입니다. 해제권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제척기간은 뭐 원칙적으로 이제 10년이죠. 해제권 포기 가능합니다. 포기했을 때 소멸의 불가분성이 등장할 수가 있고요. 뭐 1인이 포기하면 전원이 포기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고요.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이행 지체라고 보고요.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 의사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행을 해버려요.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해제권은 이제 소멸하는 거죠. 자, 특수한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뭐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할 소지를 소멸할 수도 있고요. 자,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제권 행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고 독촉하고 해제권의 해제 의사 표시를 받지 못하면 이제는 해제권이 소멸한다라고 법은 정해져 있고요. 자, 또한 3번에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현재 훼손되면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자, 4번은 소멸의 불가분성이죠. 해제권자가 여러 명 있다. 그중 1인에게 소멸한다. 심지어 그 사유가 포기인 경우에도 전원에게 소멸할 것이다. 소멸의 불가분성. 또는 5번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 또는 개조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형했다면 소멸한다. 그래서 자, 해지가 나옵니다. 해지. 자, 460페이지에 해지가 나오는데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한 5년 계약 체결했는데 2년 지났어요. 해지해가지고 소급표를 인정해가지고
기왕에 그 2년 동안에 차임 다 되돌려주고 사용수익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청산관계로 진행하자라고 생각하면 해지권은 우리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해지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매매 476페이지 매매에서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